자, 두 번째 문자인데요. 2억 원으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구역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가능할 지역에 미리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재개발 구역은 좀 비싸서 못 들어갈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될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디가 좋을까요? 예, 재개발 지역은 지금 뭐 워낙 비싸니까 뭐 여유가 있으면 안정적인 재개발 지역으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프리미엄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로 만약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모든 게 지금 그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정부 정책 방향도 그렇고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을 눈여겨보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예전에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지역들이 지금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들어갔으면 좀 이익을 좀 더 많이 크게 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직권 해제된 아까 마장 2구역 같은 데도 그 직권 해제된 구역이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런 데들이 뭔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서울시의 재개발 구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해제된 구역들도 있고요. 낙후된 동네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거는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해요. 옥석. 옥석이 뭐냐면은 거기서도 아까 재개발 지역에서 차별화는 일어난다.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 옥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어디가 가장 우선순위냐라는 거죠. 지금 서울시 그냥 일반 재개발이다. 일반 재개발 가능 지역이다. 아니면은 이런 서울시에서 서울에 투자하면 서울시고 부산에 있다면 부산시겠죠. 예, 서울시에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서울시의 어떤 그 호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낙후된 동네, 역세권의 낙후된 동네 이쪽으로 가느냐거든. 요즘 공공재개발 여기 이제 일반 재개발 공공재개발이 포함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느냐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 역시 더 이익이 크게 날 것이고요. 거기에 서울시의 주도해서 하는 것들이 더 크게 이익이 날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돼. 중심 지역 쪽으로.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지금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하고 그다음에 서울역 개발입니다. 거기가 지금 가장 큰 개발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주변을 찾아보세요. 그 주변에 우리의 투자처가 있습니다. 자, 네, 오늘 알겠습니다. 자, 용산과 서울역 주변 한번 발품 팔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가능 지역을 보고 계셨는데 사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재개발 가능 지역을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선점 투자를 할 때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소장님. 좀 덜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낙후됐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네. 거기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진행은 안 되더라도 네. 가령 서울시 2030 기본 계획에 그런 게 있더라. 어. 뭔가 근거가 있어야죠. 거기가 개발이 우리가 정말 뭐 어떤 지역인데 50년 이상 있으면은 네. 개발될까요, 안 될까요? 50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되겠죠. 50년 네, 되면. 네. 우리가 50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건 의미가 없어요. 네. 투자할 때는. 투자할 때는 항상 어느 정도 뭔가 윤곽이 나와 있는 곳. 네. 여기는 이런 게 있네. 진행은 안 되지만 그런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여기 낙후돼 있으니까 여긴 재개발할 거야가 아니고 네.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획이. 그러려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서울시 기본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2030 30년도까지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뭔가 바뀔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사실 그거 보는 게 쉽지 않죠, 일반인들은.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또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면 1대1 개별 상담 그렇죠. 가면 되겠네요. 예, 전문가들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물론 이제 선호도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 오랫동안 부동산에 관여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그런 조언을 해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혼자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것들 있으시다면요. 또 1대1 개인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66-0200번으로 전화 주셔서요. 소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자, 한 통 또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내용 들어볼게요. 예, 네. 남양주예요. 네.
그 진주 그 오남리 아파트 있거든요. 진주 아파트라고 네. 2차 진주 아파트 2차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 향후 이제 재개발 호재나 네. 아니면 교통 여건이 좀 개선이 돼가지고 장기 보유 시에 좀 상승 에너지가 좀 존재하는가 네.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보유 중이신 거예요? 네네. 네. 오랫동안 갖고 계셨나요? 한 10년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좀 더 장기 보유할 경우에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좀 작용할 수 있을까 궁금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거 오래 보유하셨는데 혹시 네. 제가 시청자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해당 아파트 뭐 재건축이나 뭐 새롭게 뭐 직접 개발한다는 얘기 혹시 듣지 못하셨나요? 뭐 이제 뭐 조합도 한쪽에서 설립을 하고요. 네, 근데 설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굉장히 좀 단지가 크다 보니까 네.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네. 얘기는 나오고 있죠. 네네. 네, 이 해당 아파트가 10차까지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세대 수만 놓고 보면 거의 3,000세대에 육박해요. 다 합치면. 상당히 큰 세대수인데 지금 저는 지금 투자 목적의 비중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매도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해당 아파트에서 호재들이 없진 않은데 모든 호재들이 이 아파트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예측되는 악영향으로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런 악재들도 품고 있는 아파트라서 한번 제가 분석해 드릴 테니까 시청자님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 내리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쪽에 거리는 좀 있지만 한 2km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진접선 4호선 연장선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2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에 아마 심리적인 영향을 일부 정도 그 외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호재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GTX가 B노선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쪽 가까운 노선이 아마 평내호평역일 건데 평내호평역 같은 경우는 5km 정도 이상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에 큰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이 아파트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가격이 굉장히 좀 낮게 평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소리인즉 앞으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가격 자체만으로도 지금 여타의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보다 좀 가격이 현재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축에 속해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거나 이럴 염려는 없지만 반대로 크게 또 오를 수 있을 만한 뭔가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진접선과 GTX라는 이제 큰 교통 호재가 있긴 하지만 그 호재에서도 거리가 좀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지금 진주 아파트 아마 1차에서 10차까지 대부분 다 같이 움직이려고는 노력을 할 텐데 이게 재건축이 되면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무조건이 아닙니다. 재건축이 해서 그러니까 금전적인 측면에서 좀 이익을 많이 보려면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있는 곳, 아니면 사람들이 저기는 괜찮겠다, 난 저기도 어느 정도 금액대가 내가 되면은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런 의지라든가 뭔가 선호도가 좋아야 되는데 해당 아파트는 그쪽에서 새롭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크게 선호가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상당히 낮아 보여요. 그리고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또 이제 건축비라든가 말 그대로 분담금을 넣어야 되는데 넣고 나서 그 이상 이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또한 재건축이 아마 진행을 한다고 해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빠르게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건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해당 부지가 어느 정도 지가 상승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거나 토지 가격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그 가격이 상당히 낮으면 건축비랑 비교해봤을 때 나중에 분양했을 때 이게 손해인가 이득인가를 측정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가입니다. 그 지가 상승이 좀 이루어지거나 높아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왼편에 더욱더 서울에 가까운 쪽 라인인 서울 접근성이 더 여기보다 좋은 왕숙지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넓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왕숙지구는 6만 6천 가구가 예정되어 있어요.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더 추가적으로 계속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여타의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예요. 게다가 여기보다 더 입지가 안 좋은 곳에 새로운 아파트가 생겨난다고 해도 여기가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게 생겨나기 전까지는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뭔가 새롭게 생겨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소폭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입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생겨나게 될 예상을 봤을 때는 왕숙 신도시도 생겨나게 되고 주변이 새롭게 바뀌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그 금전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신다면은 해당 아파트는 매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상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